안녕하십니까, 문틀남TV입니다. 한국이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백신 접종 시점이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오만하고 무능한 국정 운영 탓입니다. 국민에겐 불안한 소식이고 문 정권으로선 개망신을 산 셈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조차 K방역, K백신을 앞세우며 백신 확보에 소홀했기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뒤늦게 허둥대며 백신 계약에 나섰던 문 정권은 우려됐던 백신 확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양 대국민 홍보전을 폈지만 정작 백신 접종 시점이 다가오자 그간의 대국민 홍보가 거짓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와 외신을 종합하면 OECD 37개 회원국들 중 백신 접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나라는 5개 국인데 15일 질병관리청이 오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첫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한국의 접종 시기가 꼴찌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일 질병관리청의 발표를 보면 그간 정부가 백신 수급과 접종 관련해서 국민에게 발표했던 여러 내용들이 사실상 허위인 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코로나에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우선으로 접종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령층에 대한 3상 실험 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5세 미만 접종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정부의 졸속 의료 행정과 발표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내세웠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통한 고령층 치명률 감소 목표는 사실상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다른 백신 대안도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5월에 도입될 예정이나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접종받기엔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총리 정세균이 2월 중순에 도입될 예정이라던 화이자 백신도 도입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그로 인해 접종 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습니다. 총리 정세균은 16일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을 우선 3월 말로 앞당겨 공급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턱도 없이 부족한 물량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미 여러 번 말을 바꾸어 이 공언 역시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15일과 16일 언론들이 정부의 백신 늑장 확보 문제를 다시 지적하기 시작하자 응급으로 나온 임시 처방 발표란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모더나 백신도 정부 발표대로 실제로 5월에 들어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모든 백신 도입이 제조사의 생산이 늦어지고 있어 현재로선 도입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은 현 정권이 K백신 홍보에 빠져 백신 도입에 늑장 대응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들입니다. 여기에다 정권이 그간 국민 상대로 거짓 홍보를 해온 사실마저 드러나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그간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명키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백신이 설 전에 들어올 수 있을 것처럼 밝혀 설 연휴에 접종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돌게 했으나 이 모든 건 역시 다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정권이 지지도 상승 등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홍보전을 펴왔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당초 1분기 130만 명 확보라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도 100만 명분으로 슬쩍 줄더니 최근 들어선 26일부터 65세 미만 약 27만 명의 우선 접종 후에 추가로 상세한 일정이 발표된 게 없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에서도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이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기대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이 세계 상황을 외면한 채 우물한 정보로 자기 도취에 빠진 국정을 펼치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국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최근 400명 안팎으로 크게 줄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고 있고 젊은 층 가운데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확진자가 늘고 있어 언제 또다시 감염자 수가 급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외에 뉴질랜드, 호주, 일본, 콜롬비아 등 5개국인데 이들 나라들 모두 우리보다 앞서 국민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나라들이 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은 화이자 백신으로 효과가 입증된 백신들이어서 한국은 접종 시기도 꼴찌일 뿐만 아니라 백신의 질적인 면에서도 OECD 꼴찌인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늑장 대응함으로써 백신의 양과 질 모두에서 뒤처지게 됐습니다. 더욱이 백신 접종 시점이 늦은 5개국 중 뉴질랜드와 호주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매우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2명꼴이고 호주도 하루 10명 안팎의 확진자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해외 나라들에서 감염률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나라들에서 화이자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결과 코로나19 감염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통계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화이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9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코로나 감염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 역시 주 전역의 코로나 감염률이 계속 하락해 최근 3%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덕으로 감염자가 극심한 나라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무능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 수급 실패의 문제점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자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수십조의 재난지원금 풀기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불안감을 느낀 문 정권이 포퓰리즘 카드로 위기를 모면하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인 3월 말경 재난지원금을 대폭 풀겠다는 노골적인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과거 우리 정치사에 등장했던 고무신과 막걸리 선거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야당과 언론의 감시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가 됐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